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불치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한국의 의료진 덕분에 새 삶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제 아들 루카스가 호흡 곤란을 겪었을 때는 그저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달 그동안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와 아내 에밀리는 미국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기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루카스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사는 일단 안정을 찾았다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듣고 싶지 않은 진단을 마주하게 됐어요. 희귀 난치병이라는 단어가 의사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월리엄스 증후군 심장과 폐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희귀 치료입니다. 1년에 최소 50만 달러 이상이 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와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거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도 1년 치료비도 모자랄 상황이었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예전에 잡지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어요. 주변 지인들과 교회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날이었어요. 루카스의 분유와 기저귀를 사면서 가격표를 보고 있는데 문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어요. 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제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고 저도 모르게 저희 상황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자신의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저는 그 따뜻한 제안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나 봐요. 그날 저녁 식사가 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남편 재훈의 집은 아늑했습니다. 저와 에밀리는 아픈 루카스를 안고 방문했고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희를 맞이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됐죠.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살게 됐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재훈은 15년 전 유학 오면서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수지는 7년 전 결혼하고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며 자연스럽게 루카스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의사가 말한 무서운 진단과 천문학적 치료비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때 수진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그 병명이 뭐라고 하셨죠? 제가 월리엄스 증후군이라고 말하자. 수진은 재훈과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 병 치료가 가능해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죠. 한국 그곳에서 우리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요. 수지는 서울에 있는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의사는 아니지만 유명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미정의 목소리가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병이면 우리 병원 김 교수님 전문 분야예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외국인 환자도 많이 받아요. 보험 시스템도 미국과 달라서 치료비가 훨씬 저렴해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일까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은
흔쾌히 다음날 병원에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 대병원에서 루카스의 사례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며 치료가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후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외국인은 전액 부담이지만 그래도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해요. 희망이 보였지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비행기 표, 숙박비, 언어 장벽. 게다가 아픈 아기를 데리고 13시간 넘는 비행을 어떻게 견디게 할지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고 한국에도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날 밤 에밀리와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들아, 우리가 너를 살릴 방법을 찾았어.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진과 재훈은 지역 한인교회에 저희 상황을 알렸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처음 만난 분들이 저희 가족을 위해 그렇게 나서는 모습에 제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모금 행사를 열었고 저희 지역 교회에서도 특별 헌금이 이루어졌어요. 재훈은 항공사에 연락해 의료적 긴급 상황임을 설명했고 특별 좌석 배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구 미정은 서울의 숙소를 알아봐 주었고 병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모든 걸 도와주는 이들을 보며 에밀리는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한국행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그곳의 의료 수준을 의심하는 듯했죠. 하지만 저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결국 모든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정리해 주었고 비행 중 주의사항을 꼼꼼히 알려주었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가 루카스를 보더니 한국말로 뭔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할 줄 모르셨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손짓은 국적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비행 내내 루카스가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에게 한국 과자도 나눠주셨죠. 13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진의 친구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병원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로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미 응급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김 교수는 늦은 시간임에도 병원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국경을 넘은 그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처음 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들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에밀리는 루카스를 품에 안고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루카스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영어로 대화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미정이 통역을 해주었어요. 김 교수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그는 저희의 모든 걱정과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었어요. 첫날 밤은 정밀 검사로 지새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장비는 최신식이었고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미국에서는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검사 결과가 몇 시간 만에 나왔죠. 김 교수는 새벽에 저희를 사무실로 불러 루카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사의 진단은 맞았지만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었어요. 김 교수는 그간 유사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소 2번의 수술이 필요하고 첫 수술은 일주일 후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 치료비였습니다. 미국에서 견적받은 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였죠. 지친 몸으로 병원 근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여정.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병실은 미국보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루카스를 돌봐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미정은 거의 매일 퇴근 후 저희를 찾아와 통역을 도와주었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수술 전 일주일 동안 루카스는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방문했고 루카스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했어요. 김 교수는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저희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배려가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수술 전날 밤 에밀리와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루카스가 새 생명을 얻게 될까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6시 의료진이 루카스를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까지 아들의 작은 얼굴에 키스하며 울음을 참았어요. 수술은 최소 7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때 미정과 함께 몇몇 한국인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저희와 한마디도 대화할 수 없었지만 음식을 나눠주고 옆에 함께 앉아 기다려주었습니다. 8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오는 순간 저희 부부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심장 결함을 수정하고 폐 기능을 개선했다고 해요.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밀리는 김 교수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어요. 저는 의료진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루카스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루카스를 기적의 아기라고 불렀어요. 회복 과정에서도 미국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은 최신 의료기기 사용뿐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도 병행했어요. 루카스에게 특별한 마사지를 해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루카스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아들의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김 교수는 두 번째 수술이 예상보다 일찍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한국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저희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아픈 아이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 근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저희 가족 이야기가 병원 내에서 작은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제 마음은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두 번째 수술 전날 저희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 기자였어요. 그녀는 미정을 통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의 의료진과 시스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 인터뷰에 응했어요. 기자는 저희 가족 이야기와 한국 의료진의 헌신에 감동받았다며 이런 국제적 협력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다음 날 저희 이야기가 한국 뉴스에 소개됐어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그 뉴스를 본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루카스의 모습과 저희 부부의 인터뷰. 그리고 김 교수의 설명이 나왔죠. 비록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그날 오후 병실에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물결처럼 느껴졌어요. 에밀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정말 놀랍죠. 둘째 수술 당일 루카스는 첫 수술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고, 저희도 이번엔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수술은 전보다 짧은 5시간 만에 끝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루카스의 폐와 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루카스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수술 후 3일 만에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해졌고, 피부색도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로 한국의 집중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수술 이후 관리가 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1달 이상을 지냈고,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오가는 법을 배웠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미정과 다른 친구들 덕분에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되었고, 특히 에밀리는 비빔밥에 푹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과도 교류가 생겼어요. 특히 옆 병실의 한국인 부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 종종 저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도 심장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죠.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나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루카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김 교수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사례를 국제의학저널에 실어도 좋을지 물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 그리고 국제적 의료 협력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동의했고, 이런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어느 날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달 전 절망에 빠져있던 저희 가족이 이곳에서 새 희망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천사 같은 사람들 덕분에 제 아들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루카스의 회복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곧 좋은 소식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병실로 향하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루카스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가 아닌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의 승리였습니다. 루카스의 두 번째 수술 후 3주가 지났습니다. 김 교수는 루카스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물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서울에 머물며 최종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입원 중인 1달 반 동안 저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감탄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김 교수와 간호사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케이크와 선물까지 준비해 루카스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은 직접 뜬 아기 모자를 선물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한국 전통 부적을 주시며 루카스의 건강을 기원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소개해준 서울 시내의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어요. 병원과 가까우면서도 주변에 음식점과 상점이 많아 지내기 편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울 시내를 조금씩 구경할 여유도 생겼어요. 루카스를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봄 날씨는 생각보다 쾌적했고 공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미정이 저희를 데리고 경복궁에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에밀리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루카스도 작은 한복을 입혀보니 마치 한국 아기처럼 보였죠. 그 사진들을 미국의 가족들에게 보냈더니 모두가 귀엽다며 좋아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던 날 김 교수는 저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루카스의 사례가 의학 저널에 실리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한국의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미 몇몇 미국 병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은 저희의 여정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희는 재훈과 수진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마련해준 작별 모임에 참석했어요. 미정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었던 많은 한국 분들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짧은 한국어 인사말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모두가 큰 박수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경험이 되었어요. 루카스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에밀리는 그동안 기록해온 일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죠. 인천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마치 저희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숨쉬는 루카스를 보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 저희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보답하리라고. 비행기가 미국 상공에 들어섰을 때 에밀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국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인간의 선함과 연민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배웠다고요. 미국 오하이오로 돌아온 저희 가족을 지역 신문사가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 덕분에 제 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루카스를 위해 모금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모여 저희의 귀국을 축하해 주셨어요. 저희 집 앞마당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포옹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훈과 수진 부부는 파티를 준비하는데 앞장섰고 한국 음식까지 준비해 모두에게 나눠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계속해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고, 저희는 한국에서 받은 치료 기록을 미국 의사들에게 설명해야 했어요. 놀랍게도 지역 병원 의사들은 한국의 진료 기록과 치료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루카스의 담당이었던 피터슨 의사는 김 교수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루카스의 이야기는 점차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 의료 시스템의 차이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솔직하게 전했어요. 방송 인터뷰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진과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고, 재훈과 수진의 도움을 받아 그들과 한국 병원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한편 미국 의료계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치료가 한국에서는 가능했는지, 비용 차이는 왜 그렇게 컸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어요. 의료 전문가들은 보험 시스템과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지적했고, 일부 의사들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의료 정책 토론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의료 컨퍼런스에서도 저희 경험을 나눠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에밀리는 이 기회를 통해 환자,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해 저희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했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정보와 위안을 주었어요. 루카스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모두 좋았어요. 김 교수와 화상, 통화로 루카스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루카스가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던 김 교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루카스의 사례가 의학 저널에 실렸다는 소식과 함께 몇몇 미국 병원에서 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인간의 연결, 그리고 낯선 이들의 선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루카스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수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능했을까요? 운명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루카스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축복이 있기를. 루카스의 기적적인 회복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 이야기는 의료 시스템의 국제 협력 사례로 여러 학술지에 소개됐고, 의료 정책 논의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김 교수를 포함한 한국 의료진들이 미국을 방문해 세미나를 진행했고, 미국 의사들도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한국 방문을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절망이 아닌 감사함을 안고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루카스는 이제 두 돌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걸음마도 시작했고 몇 마디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배워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미정과 김 교수, 그리고 병원 간호사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카스를 본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교수는 루카스를 안아들고 얼마나 크고 건강해졌는지 감탄했어요. 저는 그들을 한 명씩 안으며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분주했습니다. 병원에서 열리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루카스의 경과를 확인하는 검진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사는 국경을 넘는 의료 공동체라는 주제의 자선 행사였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계기로 시작된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였어요.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무대에 올라 저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는 루카스처럼 한국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은 다른 국가의 아이들과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의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김 교수는 행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루카스의 사례를 계기로 시작된 연구가 월리엄스 증후군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요.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의학의 미래라고 강조했어요. 행사 이후 저희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거리와 풍경이었어요. 루카스는 한국 음식을 즐겁게 먹었고 특히 떡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길을 걷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루카스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여전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다시 방문한 날 김 교수는 저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새로 만들어진 국제의료협력센터였어요. 그곳 벽면에는 루카스의 사진과 함께 저희 가족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곳이 국경을 넘어 환자를 돕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재훈과 수진 부부가 사는 서울 근교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희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식탁에는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고 함께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루카스는 재훈과 수진의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조용한 시간 저는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슈퍼마켓에서 왜 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는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루카스를 안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저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국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루카스의 작은 심장이 지금도 건강하게 뛰고 있다는 사실은 그 연결의 증거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경험한 기적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갈 테니까요. 국경을 넘은 생명의 기적.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선함과 연대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는 곧 다시 올 거예요. 이곳은 이제 저희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치료를 잘 받고 좋은 소식을 들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